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 전개하고 다 좌변으로 옮겨서 는영꼴로 만들고 동량끼리 계산했을 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입니다. 기억은 이제 다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 이미 나오죠. 근데 지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2차 방식이 아니고 니은은 이항하면 이렇게 되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맞네요. 그래서 니은은 2차 방정식이고 디귿은 지금 등식이 없어요. 등식이 그러니까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이에요. 디귿 안 되고 리을은 좌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x제곱 이걸 이항하면은 지워져요. 그래서 2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리을은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다음 미음은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은 그대로 쓰고 우변부터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고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그다음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맞아요. 답은 니은이랑 미음이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과 그 해를 바르게 연결하시고 0이 되는 값들 찾으면 돼요. x 1 넣으면 0 되고 7 넣으면 0 되죠. 디귿이랑 연결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랑 5 넣으면 0 되니까 리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랑 3 넣으면 0 되니까 니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 넣으면 0 되니까 기억이 되겠죠.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함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겠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 넣어요. 그러면 요 등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2 마마 뿔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 a는 0인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3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 방식을 푸는 과정이다. 뭐 따라가 볼게요.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했으니까 당연히 여기 플러스 4가 오겠죠. 양변에 뭘 더할까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1차항의 개수인 마이너스 6의 절반의 제곱을 더해야 되죠. 마이너스 6의 절반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죠. 양변에 9를 더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이제 완전제곱 형태죠. x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고 9 더하기 4는 13이죠. 네. 그러면 이제 뭔가를 제곱했는데 13이 나왔어요. 그 뭔가는 뿔마 루트 13이 되겠죠. 마이너스 3까지 이항하면 3 뿔마 루트 13이 근이 되겠죠. 우리 늘 하던 겁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식을 푸는 문제네요. 1번은 일단 멜빵이 되네요. 이렇게 되니까 답은 x는 1 또는 5가 답이 되겠죠. 자, 2번은 이제 뭐 멜빵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지금 144라는 숫자는 12의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24는 2 곱하기 12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하게 이제 완전 제곱 형태예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근 x는 12만 근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전개를 해도 좋지만 지금 완전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이걸 좀 이용을 해봅시다. 뭔가를 제곱했는데 6이니까 이 뭔가는 뿔마 루트 6이에요. x는 마이너스 3을 이항하면 3 뿔마 루트 6이죠.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럼 4번. 요거 이제 멜빵이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짝수 근해 공식을 써도 되는데 짝수 공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냥 근해 공식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36 마이너스 4ac 12 그러면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48이 되죠. 48은 이제 큰 합성수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2가 두 번 나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뿔마 4 루트 3 그럼 약분이 되죠. 여러분 약분할 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약분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 뿔마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3 뿔마 2 루트 3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그러니까 각각 근을 구했을 때 공통으로 갖는 근이 답이 되는 거겠죠.
뭐 일단 멜빵부터 시도를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5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멜빵부터 시도를 해보면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x는 5 또는 7입니다. 공통으로 있는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거 공통해를 말하는 거니까 답은 5가 되겠죠.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마이너스 4일 때 다른 한 근을 구하시오. 어쨌든 뭐 a가 뭔지를 알아야 다른 한 근을 구할 거잖아요. 근데 x가 마이너스 4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죠. 그걸 통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고 여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a를 이항하면 4a는 16 빼기 4는 12. 따라서 4로 나누면 a는 3이 되겠죠. 네. 이거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한 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 멜빵이 되죠.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에요. 마이너스 4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근이고 이제 1이 근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은 이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네, 는영꼴로 해서 그러면 요 마이너스 12 완전 제곱이 되려면 이 4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2의 절반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12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k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2의 절반은 마이너스 6 그거의 제곱은 36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8을 이항하면 4k는 28이 되니까 k는 7이 되겠죠. 그래서 k가 7이면 상수항이 36이 되면서 완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의 꼴로 나타낼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완전 제곱을 나타내는데 요 꼴을 관찰하면 x 앞에 계수가 1이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4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변을 4로 나눠줘야겠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분의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완전 제곱으로 어떻게든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으로 묶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의 절반인 마이너스 1 그거의 제곱인 1이 와야 돼요.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해줍니다. 양변에 1을 더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분의 3도 그냥 바로 이항해줄게요. 여기 1 더한 것만 남고 그다음에 4분의 3 이항했고 여기에도 당연히 1을 더해줘야 등식이 성립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은 이제 완전 제곱 형태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묶이고 4분의 3 더하기 1 하면 4분의 7이 되겠죠. 이제 원하는 형태가 된 거예요. 대문자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대문자 b는 4분의 7이 되겠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런 형태일 때 대문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뭐 어쨌든 근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의 공식을 씁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요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3 얼마 루트 4 곱하기 3은 10이니까 12 곱하기 2 하면 24 더하기 9는 33이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33이니까 답은 30이 됩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그 인수분해가 안 되는 멜빵이나 뭐 이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들 같아요. 그래서 다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11번에 1번 근의 공식 쓰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2분의 3 뿔마 루트 13은 소수니까 끝난 거겠죠. 11번에 1번 답은 2분의 3 뿔마 루트 13이 됩니다.
그럼 2번. 자, 이것도 근해 공식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면은 16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41 마찬가지로 루트 안으로 나올 숫자가 없죠. 소인수분해 해봤자. 그래서 이렇게 2번 답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은 이제 분수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뭐 푼다고 못 푸는 건 아닌데 복잡하잖아요. 그 분모를 다 날려줘요 일단은. 그러면은 분모가 2랑 6이 있으니까 한 번에 날려줄 수 있는 건 2와 6의 당연히 최소 공배수겠죠.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6이니까 양변을 6으로 곱해요.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5변은 0이니까 6 곱해봤자 0이죠. 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숫자예요. 이것도 멜빵이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b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6 이렇게 되죠. 6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4 곱하기 3은 12 12 곱하기 6은 72 73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소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답은 여기 그냥 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이번엔 소수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못 푸는 건 아닌데 계산이 번거로우니까 양변에 10을 곱해서 다 정수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쓰면 x는 2의 2분의 마이너스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이네요. 8분의 5뿔마 루트 41 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분수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분모부터 다 날려줍니다. 분모가 5랑 10이 있으니까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건 두 수의 최소 공배수겠죠. 양변을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5와 10의 최소 공배수. 5는 그러면은 날아가면서 2가 남아서 이렇게 되고 10은 날아가서 분자만 와서 이렇게 되고 우변도 반드시 10을 곱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죠. 이 2차 방식을 풀기 위해서 다 전개하고 좌변으로 옮겨서 는영꼴로 바꾼 다음에 멜빵 인수분해 시도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일단 뭐 전개부터 다 해줍시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전개하면 x제곱인데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2 빼기 1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x 10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멜빵이 안 돼요.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17은 소수니까 더 뭐 이렇게 빠져나올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17 이렇게 되겠죠. 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근을 구해야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죠. 그래서 이거를 좌변으로 다 이항해서 는영꼴로 바꾼 다음에 멜빵 시도하고 멜빵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겠죠. 일단 전개부터 해줍니다.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x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3x 마이너스 6 그럼 이제 우변에 있는 걸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이 되니까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뭐 보나마나 멜빵이 안 되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씁니다. 근해 공식을 쓰면은 x는 짝수 근해 공식으로 해도 돼요. 짝수 근해 공식으로 해도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근해 공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x는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부호 바꿔주고 뿔마 마이너스 6의 제곱 36 마이너스 4 곱하기 2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2분의 6 뿔마 루트 여기는 36
빼기 8하니까 28이 되죠. 28 합성수는 소인수분해를 항상 해봐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분의 6 뿔마 2 루트 7. 하트 모양으로 약분하시는 거 잊으면 안 돼요. 3 뿔마 루트 7이 되죠. 그럼 두 근 사이에 있는 정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 근이 대략적으로 정수가 몇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루트 7의 제곱은 7이고 그 다음에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니까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므로 루트 7은 2점 땡땡땡이에요. 2점 몇이에요. 그러면 이 두 근이라는 거는 이제 3 빼기 루트 7은 3 빼기 2점 땡땡땡이니까 대략적으로 0점 땡땡땡이 돼요. 그리고 3 플러스 루트 7은 3 플러스 2점 땡땡땡이니까 5점 땡땡땡이 돼요. 그럼 수직선에서 나타내 보면은 0이 있고 1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뭐 6이 있다고 하면은 0점 땡땡땡은 여기죠. 5점 땡땡땡은 여기죠. 그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라고 한 거예요. 그럼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겠죠. 정수의 개수. 답은 5개가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은지와 종호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은지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두 근을 마이너스 3과 2로, 종호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마이너스 1과 8로 구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은지는 이 문제는 조금 애매한데 국어적으로 이게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말에 이제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라는 의미가 함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다. 최고차의 개수가 지금 1이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두 근이 마이너스 3이랑 2인 거예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나오고 2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죠. 도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은지가 본 처음 2차 방식은 이런 생김새였던 건데 여기서 이제 x의 개수를 잘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 참고사항으로 하면 안 되고 얘는 참고사항으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본 거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종호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어쨌든 마이너스 1이랑 8이 근이 되려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고 8 넣으면 0이 나오겠죠. 도로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죠. 자, 이 친구는 지금 상수항을 잘못 봤기 때문에 상수항은 참고를 하면 안 돼요. 이 x의 개수만 참고를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b 답은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활용 문제죠. 꽃밭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길의 폭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길의 폭이 아니라 꽃밭의 넓이가 234일 때 길의 폭을 구하래요. 그럼 알고 싶은 게 길의 폭이죠. 여기가 길일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폭을 x라고 놔봅시다. 여기도 x가 되고 이 길의 폭이 다 x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고 남은 부분은 꽃밭으로 만들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요거 뭐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길의 폭이 일정하다는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길의 폭이 일정하기 때문에 길의 폭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의 폭을 제외한 꽃밭만의 넓이가 234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폭이 일정하니까 이거를 같이 일정하게 이렇게 붙이는 거는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좀 안 맞긴 하는데 길의 폭이 일정하니까 이러면은 딱 맞겠죠. 그러고 얘도 올려요. 이것도 딱 맞아서 하나의 직사각형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래 놓고 넓이를 구하면 길의 폭을 제외한 꽃밭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당길 때 얼만큼 당기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당길 때 네. 왼쪽으로 x만큼 그리고 위쪽으로 x만큼을 당기는 거잖아요.
세로 길이는 15였는데 위로 x만큼이 당겨졌으니까 15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가로 길이는 원래 20이었는데 왼쪽으로 x만큼 당겼으니까 20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래 놓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가 234다. 이걸 식으로 세우면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이게 넓이 23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뭐 전개부터 해보면 x 제곱 마이너스 35x, 그 다음에 20 곱하기 15 하면은 15 곱하기 2가 30이니까 300은 234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234 이항을 하면은 66이 되죠. 그러면은 멜빵 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혹시 이게 한 번에 안 보이면 66을 소인수분해 해서 찾으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x는 2 또는 33이 나왔는데, 네, 이제 문제 의미에 맞는 해가 맞는지 얘네 두 개가 둘 다 맞으면 답이 두 개가 되는 거 뭐 이런 상황인데, 길의 폭을 구하라고 했죠. 근데 길의 폭이 33이면 가로 길이가 20인데 길의 폭이 33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 말이 안 되죠. 이거 불가능한 숫자고 2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답은 길의 폭은 2m다가 답이 되겠죠. 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1이래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능력꼴로 바꾸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야무지게 완전 제곱으로 표현돼 있으니까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준 다음에 뭔가의 제곱이 4분의 a가 됐으니까 그 뭔가는 뿔마 루트 4분의 a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변에 분모의 루트를 분모 분자로 찢어주면 루트 4분의 루트 a죠. 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a가 양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x는 2 뿔마, 분모가 4,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루트 a 이렇게 되겠죠. 두분의 차가 1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는 것은 그냥 빼기랑 달라요. 차라고 하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크죠. 두 건 중에. 거기서 작은 것 얘를 빼준 게 1이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 그래서 이게 1이란 뜻이 되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a가 두 개니까 루트 a가 1인 거죠. a는 양수라고 했고, 따라서 a는 1이어야 루트 1이 1이니까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입니다. 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점 요거를 지난대요. 네, 요거 먼저 좀 사용을 해보면, 지난다는 걸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y 자리에다가 2a 제곱 마이너스 3을 적고 x 자리에다가 a 마이너스 3을 적어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죠. 왼쪽으로 이항하면은 2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a 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3a는 이항하면 플러스 3a가 되고, 플러스 1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3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멜빵을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또는 1이 돼요. 둘 중에 이제 뭐가 답이 되냐를 고민을 할 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 조건을 써야겠죠.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 일단은 이 1차 함수는 a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y절편이 1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a가 마이너스 4인 경우에는 y절편이 1이면서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다음과 같은 직선이겠죠. 이거는 이제 4사분면이 지금 4사분면이 여기니까 4사분면을 지나는 상황이죠. 4사분면을 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1일 때는 지나지 않느냐? a가 1이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죠. 그러면은 y절편이 1이면서 다음과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 4사분면 지나지 않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a는 1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1이 됩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누가 봐도 활용 문제네요. 활용 문제를 읽을 때는 항상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라고 했는데 삼각형 PBQ의 넓이가 64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요. 무슨 문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러한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시간은 x 단위는 초네요. 문제를 대충 보면 x 초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가 64가 딱 그 되는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요거를 x에 관한 식을 문제를 읽고 이제 표현을 해봐야겠죠. 점 P는 선분 AB 위를 A에서 B까지 1초에 1cm씩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속력이 1초에 1cm니까 1cm/s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x죠. 거리, 변의 길이는 거리인 건데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점 P는 속력이 1이고 시간은 x초가 흘렀으니까 1 곱하기 x. 그래서 총 x만큼의 거리를 이동했을 거예요. 점 P까지 오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선분 PB에 관심이 있으니까 전체 길이를 생각해 보면 전체 길이가 16이니까 이 선분 PB는 16-x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Q의 움직임도 살펴보면 Q는 선분 BC를 B에서 출발해서 C까지 1초에 2cm씩. 1초에 2cm니까 속력은 2cm/s죠. 이번에 속력이 2고 시간은 알고 싶은 x만큼. 그럼 2x만큼을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은 선분 BQ의 길이가 바로 이제 2x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밑변은 2x, 높이는 16-x로 하는 거예요. 삼각형 PB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x 곱하기 높이 16-x. 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64가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이걸 계산해 주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이 약분하고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6x는 64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64인 채로 이항을 하면은 플러스 64 이렇게 되고 완전 제곱 형태네요. x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8이 됩니다. 정답을 x는 8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걸리는 시간 8초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